압도적 재미 매불쇼. 네, 매불쇼 최초로 현직 검사를 모셨습니다. 아 진짜요? 왜 나오셨지? 아 나 검사 무서워서요. 이분은요 네. 진짜 유력한 검사였습니다. 지금은 너보다도 힘이 없어. 겁낼 필요가 없어. 라인 잘못 탔구나. 라인 잘못 탔어. 자, 그러면 지금 그 검사 만나러 출발합니다. 검사들이 싫어하는 검사. 네, 현직 검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한때는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던 분이고요. 엄청 높으신 분이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야. 네.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와. 하지만 지금은 네. 정말 힘이 없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윤 검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운한 거 없죠, 소개? 아주 흡족합니다. 너가 태도가 겸손하잖아. 형 조심해 그래도. 아니야. 또 갑자기 올라가시면 어떡해. 얘기할 수도 없어. 저도 좀 놀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의 법조인이 나왔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촌철살인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인턴 깔깔이 신유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살면서 현직 검사한테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힘없는 검사니까 날카롭게 질문하겠다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아이,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성윤 검사 꽃은 무죄다라고 하는 저자로 모셨습니다. 이 뭔 이런 책을 다 내셨습니까? 확실히.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깔깔이 역할입니다 이런 게. 쓱 죽는 척하면서. 힘이 있는 검사가 쓴 책이었다면 이거 바로 압수수색이에요. 예. 지난달에 출간을 했고요. 참 여러분들이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 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수원 때 검찰 1등으로 예, 예. 검사가 되셨다면서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 서울지검 아니, 심지어 그때 동기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기야. 아, 진짜요? 근데 성적이 더 좋았다고. 윤석열 전 검사가 저희 반 저희 조 같은 말을 했게 분명. 그 성적이 1등이었으니까 더 좋았죠. 그쵸. 서울지검 형사 1부에 인관하면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 1등으로 딱 갔기 때문에 검찰에 그냥 충성하시느라고 아내를 돌보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낫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야성을 보러 다녔죠. 와, 로맨틱하시네. 햇빛도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병은 많이 나아지고 와, 아내가 다행이네요. 이제 꽃을 찾아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마치 그 마약 탐지견이 마약 찾듯이 꽃을 바로바로 찾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꽃게 책이가 사진이 엄청 많던데요. 예, 제가 직접 다 찍은 진짜 아. 꽃에 관련된 진짜 책이군요.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진짜. 뭐 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난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 책이면 잘 팔릴 텐데. 윤석열 전 검사를 쓰는 내용 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간간이 있나 보네. 썬킴형처럼 넣으셨나 보네. 간간이 있나 봐.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간간이 요소요소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또. 인쇄를 같이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 그 이성윤 검사님이 우리를 딱 보고 떠오르는 꽃이 있다. 진짜요? 누구는 뭐 관상을 보면서 악어 관상을 뭐 보면서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나오잖아. 슬슬 이게 나오네. 심어 순간 재밌네. 저는 재밌네. 재밌어. 저는 바로 생각나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게 진범이라는 꽃이 아십니까? 진범? 진범. 아니, 검사 입에서 진범이라고 이게 하면 이게 사람도 기분 나쁜데요. 꽃이 그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화하는 그 진범을 보게 되면 네. 이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들어요. 약효가 좋아가지고요. 항염, 항암 모든 데 씁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에게 이런 극찬의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니 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게 고발이 됐어. 그게 최강욱 의원 건이야. 네. 그래서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수장이었던 아저씨야. 아니 날짜를 특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2020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2020년 맞습니다. 그 아저씨 아저씨야. 나쁜 아저씨야. 그 왜 안 막았습니까? 진짜 진범 될 뻔했네. 나 진짜 진범 될 뻔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와, 그때 실제 제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네. 뭐 사과하세요.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네. 사과하겠습니다. 아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또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분은 재기 불가야. 아, 그럼 다행이죠. 재기 예, 불가야. 근데 이분이 지금 예. 왜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놀릴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졌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다음 검찰총장이 이성윤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력했어요. 네. 하나의 사건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너 김학의 전 차관 기억나지? 접대. 그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를 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해. 그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소가 된 자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냐고 해서 네. 낙마하게 된 거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 받았어. 아, 그래요. 무죄 받았어요. 그때 출국 금지 시켜갖고 네. 국민적인 칭찬을 받았던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 프레임 전환을 해서 오로지 프레임 전환 좋아. 네,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서 아유. 이거를 발칵 다 뒤집고 네. 나서 심지어 김학의를 무죄로 만들어진 것이 검찰입니다. 결국은 공소시효 네. 문제로 무죄됐어요. 네. 예. 당사자는 어떤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속이 없어요? 억울한 정도가 넘어서서 분노까지 느낍니다. 거봐.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이 터져.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럼 부끄럽죠?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엄청 어렵죠. 네. 불가능합니다. 신뢰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예.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로 네. 지금 또 이 건으로 수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채널A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채널 A 사건이라고 그래서 불리죠. 법무부에서 징계를 위해서 채널A 사건 기록을 달라라고 했고 저는 그 감찰 규정 18조에 보면 의무에 따라서 그 기록을 준 것인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의문데 이것도 역시 프레임 전환이네. 예, 그렇습니다. 채널 A 사건 나왔으니까 요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중앙지검장 신분일 때 일명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차장 검사를 수사하려 했더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동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아유 성적이 좋은데 한 명은 검찰총장이었고 그만해. 그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네. 야, 네가 배는 게 없냐? 아유 진짜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진짜입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사적 사이. 형 동생을 했는데 아, 형 동생. 최강 의원 사건, 울산시장 아, 하명 사건 네, 네. 수사 등 많이 부딪혔거든요. 아.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이러면 안 된다. 여러 번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아, 그 전까지는 나쁠 게 없었던 사이고요.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널A 사건 수사가 되니까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뭐 두문자를 썼는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아주 험한 말을 해가지고요. 제가 참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모멸감 느끼죠. 1차장을 불러가지고 제 부하 직원 어. 얘기했더니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은 눈가에 뵈는 게 없냐인데 이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사 관련해 전화할 때마다 새끼란 말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새끼라는 말이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버릇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 네. 지금 바로 아, 진짜? 증명이 되네요. 아니 근데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네. 이 사람도 소위 이제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책상 위에 다리를 이렇게 떡하니 올리면서 대노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감찰 무마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정지 2개월 징계를 받게 됐고 예. 자신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정지 2개월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그런 예. 일들이야. 근데 우리
검사님은 이거는 뭐 어떤 사적 관계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는 내일을 했던 건데 그런 식의 압박이 계속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다시 재수하면서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저를 수사를 했고 또 이것도 이제 원래 김학의 사건을 기소하면 공소장으로 징계를 하거든요. 또 이것도 이제 채널이 수사 기록 준 거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를 했는데 이게 기소한 다음에 기소가 되면 그것 가지고 징계 여부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는 수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요. 수사도 안 끝났는데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M치를 넘어서 진짜 제가 구역질이 난다고 표현한 것이 그때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동훈이 피의자로 있을 때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네. 아니 검찰총장이 한동훈의 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무마 자체가 감찰 무마라고 하는데 감찰 및 그건 수사 오히려- 무마. 그렇죠. 감찰 및 수사 무마면 오히려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징계는 약하지 않았나. 1심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징계가 2개월이던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걸 취소하달라는 소송을 냈잖아요. 네. 1심 판결을 보면 저희 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의 그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 압수했던 사실 윤석열이 보고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와 어떻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서 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았다.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 거기- 봐봐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또 한동훈 당시 검사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거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독직 폭행이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예. 후에 또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네. 다시 이제 그 유심칩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가지고 하러 가다가 네. 그게 이제 같이 넘어졌는데 네. 그 독직폭행 창해로 네. 치상으로 고소를 했죠. 예, 그래서 그거 독직 폭행 아니다. 사법부에서 판단 나왔잖아요. 예, 무죄를 받았어. 정진웅 예. 검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조금 이제 까다롭고 어려워서 그렇지 이 내용을 알면 정말 모든 국민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웃고 있으니 아니 근데 저는 아니 당시에 그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되면 보통은 그 포렌식이 돼서 모든 내용을 다 쫙 뽑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정말 더 많은 일들에 대한 혹시 공개되는 게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경로하고 더 막지 않았나 하는 의혹, 네. 뇌피셜 네.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 검사 조직에서는 예. 총장과 중앙지검장하고 사이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기보다는 아무튼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너무 싫어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알고 있죠. 그때 여론은 어땠어요? 여론. 여론은 검찰 조직이 네. 주로 이제 총장을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왜냐하면 총장이 인사권도 있고 네. 또 지휘권도 있고 각종 수사비 배정권도 있기 때문에 총장 눈치를 많이 살피고 중앙검사장이 총장하고 대립을 하게 되면 총장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지검도 검사가 보통 250에서 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갈라지는 거죠. 아니 근데 물론 이제 힘 있는 총장 눈치를 본다. 뭐 그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야 그래도 이성윤이 이건 참 옳은 일인데. 그치, 옳고 그러니까 그름. 이런 정서조차 없었냐 이게 그런 질문입니다. 예, 그런 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 예. 정서는. 저를 몰래 찾아와서 검사장님 말씀이 맞고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문자로나 몰래 몰래 응원을 했구나.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게 들키면 이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공격을 하죠. 그 내부에서도. 예. 또 검찰은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격려도 해주죠.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격려라는 것은 공개적인 격려. 응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응원이라는 거는 비공개적인. 비공개. 1대1 메신저로. 비공개.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격했던 글들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은 공개가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합니다. 언론에다. 언론에다 해버리고. 언론에다 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나요? 일부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럼 그 응원하는 분들은 끝에 추신 공개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걸 붙여야겠네. 개인적으로. 무서우니까. 아니 검찰 조직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다. 제가 생각해봐도 전 세계에도 이런 조직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네.
윤석열 사단은 검찰 내에서 더 득세하고 심지어 한동훈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이제 한직으로 막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두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근데 실제로 사표를 낸 상태죠. 징계가 제가 4건이 있고 네. 기소가 한 건 내고 수사받고 있어서 수리가 안 됩니다. 수리가 안 되는 거야. 내고 있는 징계가 거야. 돼 있으면 수리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돼. 근데 그거는 좋은 취지야. 그 수모를 그 안에서 다 겪고 있어야 돼. 진짜 힘드시겠네. 오늘 여기서 방송하는 내용도 네. 또 붙이려면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말이 돼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냥 네. 완전히 그냥 끝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활동 반경을 완전 좁혀가지고 예. 어디 가서도 비판을 어떤 목소리를 내지 분이 그런 못하게. 표현 하더라고요. 제가 징계가 총 5건 정도 되는데 아유. 이게 카페에 가면 커피 한잔 시키면 스탬프 찍어주잖아요. 그 스탬프 찍어주 그런 것처럼 감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속없어. 그걸 저렇게 귀엽게 표현한다. 참 속없어. 징계가 무섭지 않으니까. 좋았다. 나는 거릴 낄 게 없으니까 무섭지 않다. 그렇습니다.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훈장으로 받아들인다 이놈들아. 책에서 꽃은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와. 꽃은 무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멋있네요. 조국 장관을 제가 모셨어요. 법무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제가 검찰국장, 조국 장관의 참모죠. 말하자면 검찰 계획을 추진하고 그럴 때 제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네. 같이 해드리고 추진하고 그런 거였는데 조 장관이 그 후에 자연으로 돌아와서 처음 나온 책이 DK의 눈물이라는 책인데 네네네. 저한테 이제 북콘서트를 하니까 와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덕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덕담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칭찬을 해야죠. 조국 장관을 칭찬하면 네. 누구를 비판합니까? 윤석열 전 검사를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추진하던 개혁이 성공했다면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하고 그다음에 제가 30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을 제가 봐왔으니까 그 네. 무도함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의 무도함도 나중에 제가 전두환의 하나야와 같은 비견되는 윤석열 전 검사 사단의 네. 그 무도함도 내가 나중에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왔는데 네. 바로 징계를 하겠다고 검사장님.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징계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그 후에 또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이제 북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초청받아서 갔어요. 조국 장관님만 오신 게 아니고 제가 모셨던 장관님 3분이거든요. 박상기, 추미애 조국 장관. 3분이 오셨는데 조국 장관 오신 것만 또 문제 삼아서 또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저하고 스치기만 해도 징계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징계할 때 징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조국 장관 만났잖아.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사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불공정한 그 재판이나 수사가 우려되는 사람과는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소심. 네네. 검사가 만나면 안 된다. 안 되지. 조 장관하고 만나면 제가 이거 불공정한 재판이나 수사가 우려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사를 하는 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천에 가 있는데 엄청 춥고 바람도 세게 불고 이제 눈물 나온다 이제. 이제 처음으로 눈물 나오네. 억울한 표정 처음 봤네. 낮에는 바람을 벗삼아서 저녁에는 별을 벗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징계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타당하게 보이기도 아니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피의자랑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거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굴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검사들이 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피의자랑 네. 여행 간다거나 해외 여행 뭐 이런 데 가면 절대 안 되지 않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신유진 변호사가 우리 이성윤 검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왔다고요. 네네네. 예.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사 시절 가장 치욕적인 인물 1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객관식입니다. 네. 보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김학의. 기막이야. 이건 정답 기막이다. 별장 성접대 사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막이야. 네. 2번 양재택.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최윤순 씨로부터 돈을 받고 김건희 씨 등과 해외 여행을 가고 그 돈은 검찰 특수활동비로 갚은 행위. 야, 이 참. 네.
3번이 있습니다. 3번. 네. 쎄. 네. 네, 3번 3번. 한동훈. 이거 좀 고민됩니다. 네,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되려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로서 엄벌을 해달라고 네, 진술한 행위. 총장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부인 김건희 씨와 카톡 332회를 하며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야야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할게 라는 말을 듣는 사람.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할게. 어렵네요. 네. 네. 총장 사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네. 객관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4번 4번. 윤석열. 아씨. 이 모든 것의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서 네. 정점에 있는 자 아닙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서 이자만큼은 정말 가장 치욕적이다. 네. 윤석열. 아니 그죠. 뭐 진경준 뭐 이런 분들 이름 많은데. 예. 가장 가까운 분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분. 이거 한 명만 골라야 되는 거죠. 거죠. 나는 그리고 궁금해. 누구라고 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건 방법 없습니다. 하나 엄청 하셔야 어렵습니다. 돼. 네. 네, 해야 돼. 여기 연극전주구에서 네, 언급된. 김학의, 양재택, 한동훈, 윤석열 다 검사 출신입니다. 네. 양재택은 제가 2학년이라고 그러죠. 네. 지청 근무할 때 저희 지청장이었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장님의 선배요, 후배예요? 선배입니다. 아, 선배님이에요. 제가 그 서울지검 근무하고 2학년으로 충주지청을 갔는데 그때 지청장이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양재택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만났다. 그럼 네. 누가 선후배겠습니까? 네, 검찰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걸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숨은 그림 찾기나 다름없는데 네. 저는 꼭 말씀드린다면 이 책을 보시면 유일하게 이름 나온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책에 나와 있어요. 검사 동일체 야, 원칙에 책 장사 잘하네. 야, 이거는 야 정답 공개는 책에서. 야, 장사 잘하시네. 야, 똑똑하네. 야 이거 사야겠네. 궁금해서 야, 미치겠네. 와, 역시 사법연수원 시절 1등으로 1등 검찰 답네. 가는 것이 똑똑해. 야 1등 와 1등은 다르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검사장님. 예. 지금까지만 분위기 좋았는데 예. 진짜 숨도 못 쉬게 예. 만들 만한 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제가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건이 2020년 4월에 고발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그제서야 권오수 등이 구속 기소됩니다.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다고 했죠. 네.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 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과하세요.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셔야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이 사건을 접수를 처음 받아가지고 지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뭘 빼먹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옆에 건물에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그 사람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들이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검사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어요. 또 대검에서 수사비를 주지 않으면 수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배당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매일 챙기면서 하나하나 지시보다는 설득해서 따라오게 해가지고 자료도 확보하고요. 그 와중에 예,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인사 때가 됐을 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법무부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인사가 나왔고 제가 자료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후임 검사장이 와가지고 공범들을 수사해서 기소했고 5명인가 구속이지 않습니까? 네. 공범들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계좌가 나오고 이익도 계산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특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번 했죠. 특검법이 제기가 됐고 네. 오늘 특검법을 아마 의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사례에 맞지 않은 지시는 버티고 따르지 않고 검사를 설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었지. 제가 만약에 검사장이 아니었다면
진적 사건을 끝냈을 겁니다. 아. 제가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특검이라도 오게 된 거 아닌가.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만 그 옆에 밑에 검사들은 전부 대검만 쳐다보고 대검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네. 중앙지검장을 그냥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알고 말을 말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네. 그나마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수사를 이끌었다는 자체가 네. 아 진짜 직접 들으니까 좀 남다르네요. 제가- 그 덕에 그나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공범들도 주범들도 구속 기소가 예. 가능했고 이 특검까지 올 수 있었다. 검찰 입장에서 왜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로 털지도 못한 건지 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수사하자니 무섭잖아. 무섭고.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털자니 어. 국민적 비난이 무섭잖아요. 그렇지. 검사들은 위에도 눈치 보지만 국민도 국민도 눈치를 봐요? 살핍니다. 아 진짜 봐요. 아니, 저는 사실은 국민적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제 추측인데 불기소 이유를 아예 쓸 수가 없다. 불기소 이유서만큼은 자신의 이름이 석자가 들어가고 자기가 거기 문구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야 돼요. 아, 그리고 박제되니까? 거기- 그렇습니다. 거기 결제 라인도 있지만 일단 담당 검사가 총대를 매서 야 이거 내가 이분 불기소해주고 내가 정말 특급 라인 타느냐 이런 생각으로 쓰지 않으면은 목숨 걸고 쓴다고 해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야 이거 빨리 좀 풀어. 이런 압력은 행사되지 않고 있다고도 봐도 됩니까? 그 정도는? 그런 압력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름으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결정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엄청 망설이게 되고 이게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결정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검사들이란 게 그래요. 엄청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 눈치, 여론 눈치를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국민들은 이게 조금 복잡한 일들이라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겠네요. 제가 요즘 뭐 이런저런 보도를 접하면서 검찰의 타겟이 되면 참 정말 인생 그냥 끝나겠구나 이런 네. 공포가 있어요. 음. 근데 검사장님 예, 이 검찰이 누구 하나 딱 타겟팅하면 별건 수사하고 예, 막 회유 압박하고 예. 이런 게 실제 존재하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없다고 볼 수는 예, 없겠죠. 그게 수사 기법이기도 하고요. 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을 얻어내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든가 또는 신문에 많이 나오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특히 그런 거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검사들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나는 내 일을 진짜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확신범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을 진상 규명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죠. 아 그러면 못 예. 고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문화 못 고칩니다. 예, 못 고칩니다. 예. 이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가 해가지고 현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못하게 하고 다 무산됐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권한이 워낙 많잖아요. 다 무산됐잖아요. 권한이 너무 많아요. 무산됐잖아요.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되고 무산됐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이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지휘 관련해서 보면 검사가 영장을 소모 안 하는 바람에 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처남. 예. 예, 대통령 처남. 그런 걸로 봐서 이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수사하게 하면서 1차 수사 기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네. 펴주는 게 네. 맞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 비리를 다룬 영화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거 검사들도 봐요? 잘 안 봅니다. 아, 잘 안 봐요. 찔리잖아요. 언론이라든지 예. 뭐 요새는 이제 유튜버라든지 예.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을 예. 많이 비판하고 세상에 알리고 예. 막 이런 사람들 예. 검찰이 어떤 최소한 뭐 눈여겨 본다든지 뭐 그런 신경 눈치를 보냐? 그런 거 좀 아직 있을까? 본인을 제가- 지켜보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장난컨대 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감찰 5개 받는다 했잖아요. 유튜브 예. 채널 나가면 예. 그 나가선 발언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방송 편집. 그래서 몇 개 싫어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오, 내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내볼수 나간 걸 문제 삼아서 거기서 한 말을 감찰하겠다 이런 훈지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모셨어. 아 나는 뭐야 또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아 나 진짜 와 이거 망했네. 무슨 일이 아닌데. 아니 어차피 사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징계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쪼는 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신희주 변호사님 네. 용기는 혼자만 가지세요. 아니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예.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예.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를 막 포렌식을 합니다. 예. 그럼 거기에 예. 유명인과 무슨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따로 보관한다든지 예. 쥐고 있다든지 예. 약점으로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A라는 범죄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B가 나오면 그렇지. 이건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휴대폰 포렌식자를 보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보관하는 서버에 보관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하는 분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보지 못하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보는데 폭넓게 그냥 이렇게 다 보세요라고 할 경우에는 B라는 범죄, C라는 범죄도 검찰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추가 수사를 하는 거죠. 와, 이 일이 무섭다니까. 형 뭐 보냈는데? 술 먹고 카톡하지 마 괜히. 와, 이런 게 무서워.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아. 휴대폰 비밀번호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인데 줄 의무가 없습니다.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줬어. 무섭지. 근데 검찰 이 뚜껑 열렸어. 그럼 뭐 다른 걸로 나를 더 압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공포가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할 검찰이 공포의 상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맞네.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이지 그렇습니다. 검찰이 주인입니까? 검찰은 종입니다. 네. 아. 종이 이런 난도질을 무도한 행위를 할 때 네. 주인인 국민이 어. 주눅 들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아니 그 우리 검사장님은 잘 나갈 때도 검찰은 국민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예. 지금 찌그러져 갖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고요? 원래부터 아 원래부터. 그럼 진정성이 있네요. 국민이 참 네. 국민의 종이 돼야 된다. 공복이다. 네. 어쨌든 말미에 했던 질문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본인이 했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쫄아 있거든요. 많이 쫄아있거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한번 갔다 오니까 형, 화내고 주지 마 번호. 네. 무섭더라고. 행사 절차는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아 몰라서. 행사 절차를 잘 알면 네. 우리 신 변호사님처럼 잘 알면 네. 두려운 게 없어요. 네. 검찰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무서워요 다. 네. 검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만 무서워하면 돼. 그렇지. 그거는 좋은 나라야. 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너 죄 지었잖아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엮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실제로 있어요. 네. 나쁜 나라예요 지금. 아 맞습니다. 제가 직접 수사를 받아보면 이게 검찰이 수사 기법이 그렇습니다. 언론과 함께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야. 언론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됩니다. 네. 계속 보도가 되면 아, 저 친구가 뭘 범했나? 진짜.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진짠가 맞아. 보다. 심지어 가족도 네, 의심하게 이제 돼요. 의심하게 됩니다. 맞아요. 가족마저도. 예, 그럼. 그럴 경우에 본인이 절망하게 되고 맞아. 극단의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검사장님은 이 문제 인식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아 이런 게 좀 후배 검사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이걸 최소한으로 사용할 텐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겪어보고 알 거죠? 아니 그 전에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저봐. 겪어보고 겪어보니까 알잖아, 본인이. 제가 중앙검사장실에 수사를 받았는데 에이, 다른 분들한테 오직했을까? 거봐. 저 반성 많이. 반성 많이 하셔야 돼 우리 검사장님도. 아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럴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네. 하고 국민들이 주눅 들지 말고 네. 주인이니까 네. 아니면 아니다 화를 내자.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뭔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예. 기회가 아예 못 옵니까? 징계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아, 저분은 내가 볼 때 안 돼? 끝났어. 절대 안 돼? 저분은 아 참. 저분은 계속 이산저산 다니면서 야생화 찍어야 돼. 그건 확실해. 저한테도 힘을 주셔야죠. 아 힘은 드리는데 그냥 힘내세요. 아니요. 쉽지 않아. 꽃은 무죄다나 좀 많이 사달라고 합시다. 네네. 아 네, 꽃은 예, 무죄다. 꽃은 무죄다. 아 요거는 좋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홍보해 드립니다. 꽃은 무죄다. 이성윤 지음.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꼭. 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생각보다 근데 재밌으시네. 제가 좀 깔깔이잖아요. 깔깔이가 있었던 덕분이야. 종종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보고 생각난 꽃도 있었는데 저는 이팝나무가 생각났어요. 새하얗게 눈 오듯이 핍니다. 춘공기 때 보릿고개 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요.
본인 도와줬다고 너무 비판나무가 또 이게 신목, 그 신처럼 섬긴다게 해가지고 신목. 나무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희망을 주는 모습. 아. 더군다나 힘들 때 진짜 고마웠나 보다 오늘. 진짜 고마웠나 봐. 너무 잘하십니다. 검찰은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데 와 이거 내 편이 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꽃이에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윤석열 전 검사하고 같이 사시는 분, 네. 또 아. 그 책을 보면 예 교수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책에 그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찾으려고 답이 책 안 사도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아니 그게 궁금해. 아니,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으로 부디 징계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윤 검사장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